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 사실 뭐 누구나 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좋다라고만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좀 불편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뭐 소비자들이 모두 다 만족을 할 수만은 없겠죠. 뭔가 모르게 또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불만스러운 부분이라든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근데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카카오니까 좋다라고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정말로 어떤 것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사실 브리핑을 드리려면 이거 밤새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정말 다양한 구석구석 정말 광범위하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뭐 현재 조금 부실하고 부진한 어떤 자회사들도 결국엔 다 해냅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 다 녹아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필요로 한 부분들, 편리한 부분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활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카카오라는 기업을 계속해서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제가 뭐 매 영상마다 카카오 뱅크도 말씀드려, 뭐 또 페이지 게임 등등 다양한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카카오 엔터예요. 또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엊그제 장 끝나고 이제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눌러 앉았지만, 블록딜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 단기적인 수급적인 문제일 뿐, 이게 뭐 악재라고 평가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워요. 주가가 빠지는 쪽이라서 악재라고도 이야기는 할 수는 있는데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센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모든 것이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기업의 경영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좋다라는 것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우리는 주식의 차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배당을 받아가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은 뭐다? 수익과 배당이다. 이게 우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은 대부분의 분들께서, 그렇죠? 수익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당, 이 정도가 가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목적 중에 큰 키워드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딱 이 두 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걸쳐야 된 과정인 건 맞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투자해서 얻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뭐다? 여러분들은 수익과 배당이다. 결국에 돈을 벌 수 있는 것, 그렇죠? 돈을 벌어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이라는 거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들이 뭐 있을 수는 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기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주 목적이신 분들은 뭐 제가 뭐 굳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사실 없죠. 어찌됐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게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은 이건 이거고 우리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요. 자, 우선은 최근에 카카오 주가 동향도 사실은 우리가 시장이 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15만 원을 돌파하려는 시그널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할 때 이거는 이제 매수를 좀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수급도 심상치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엄청나게 크게 퍼포먼스가 나오는 만큼 이렇게 막 뻥뻥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방향성이 우상향을 가리키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뭐 현재 시장 분위기에 처지지도 않고 적당 수준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자, 카카오 엔터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엔터의 강국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BTS를 통해서 K-팝, 그다음에 어떤 뭐 K 이런 엔터 쪽으로 굉장히 이름을 많이 날리기도 했지만, 그 밖에도 우리 정말 글로벌 아티스트들, 진짜 뭐라고 합니까? 뭐 예전에 막 뭐라고 했죠? 그냥 글로벌 스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연예인들, 이런 엔터 사업 쪽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멜론과 또 이제 합병을 해서 결국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통합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놓고 본다면, 멜론을 우리가 과거에 카카오 측에서 인수를 할 당시에 멜론을 인수하면서 카카오 자체에
굉장히 큰 캐시카우 역할을 했어요. 이 약간은 뭐랄까 현금이 그러니까 돈이 도는 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멜론입니다. 그래서 음원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물론 유통 과정에서 그러니까 유통 수수료라고 해야 될까요? 음원을 이제 아티스트들이 음원을 제작을 해요. 제작을 해가지고 발매를 하잖아요. 발매를 하게 되면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 이제 지인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완전 프로들과 또 아마추어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발매할 때 비용이 별도로 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작을 하고 준비하고 마케팅하는 비용으로 좀 드는 거지 발매를 하는 이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비용은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유통을 해서 최종적으로 스트리밍이 이루어지든지 뭐 이제 음원이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 유통 그러니까 발매를 할 때 드는 비용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발생된 수익금에서 유통사가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아티스트나 그 관련 회사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수수료를 결국에 발생된 수익에서 퍼센테이지로 유통사가 먹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를 들어 카카오니까 대표적인 아티스트 아이유를 예를 든다면 우리 사실 예전에 이런 말도 있어요. 멜론 탑 100 안에 한 달만 그 곡이 머물러 있어도 작사 작곡한 사람들은 그래도 진짜 큰 돈을 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번다. 대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멜론 순위 탑 100 안에만 들어가도 그래도 진짜 아티스트로서 어느 정도 돈을 좀 만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사 작곡 편곡까지 직접 하고 노래까지 직접 한 완전 싱어송라이터 아이유 같은 가수들은 심지어 편곡은 최근에 그 누구죠? 많이 나오던데 김재휘 편곡가 그런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작사도 보통 아이유가 직접 많이 하고 작곡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 노래까지 직접 하고 심지어 멜론 자기네 회사 거고 이랬을 때 아이유가 진짜 한 곡으로도 대박이 많이 나잖아요. 광고가 필요 있습니까? 아이유라는 그 자체가 그냥 광고 그 자체인데. 그래서 이처럼 보시면은 어찌됐건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음원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음원 제작 비용은 회사 측에서 혹은 아티스트 측에서 다 지불을 해서 만들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다 써서 만든 음원은 결국에 멜론이라든지 이런 유통사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얼마가 됐든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 퍼센테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다시 회사 측으로 돌아간다. 이런 구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플랫폼 멜론이라는 플랫폼 음원 유통 플랫폼만 관리를 해주면 그 관리 비용 외에는 별도로 또 들어간 돈이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마진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지금 심지어 K-팝 열풍 보세요. 물론 멜론을 통해서 스트리밍을 하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청취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유튜브라든지 앱스토어 아이튠즈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요즘에도 음원을 유통하는 유통사들이 정말 많긴 많지만 국내에선 그래도 이제 멜론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원탑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결국에 이 원탑의 이 회사를 지금 카카오 쪽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멜론을 과거에 인수하면서 굉장히 큰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카카오도 현금을 많이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은 요즘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지만 웹툰 같은 것들 일본이 만화 웹툰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거의 전 세계 탑인데 그쪽에 보시면은 우리 카카오에서 웹툰 사업으로 론칭을 했던 피코마도 막 1위까지도 차지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사실 진짜 엔터 쪽 관련해가지고 이런 웹툰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드라마도 중국 쪽에서 난리 나잖아요. 그런 까지 놓고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음악 같은 경우에도 빌보드까지 진출한 BTS 있죠. 그 다음에 만화 웹툰 쪽 보면 일본도 씹어 먹었지. 그걸로 인해서 드라마로 또 나와가지고 드라마가 중국 쪽에 흥행을 한다든지 다른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엔터 산업이 진짜 전 세계 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가 반도체도 좋고 전기차도 좋고 다 좋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이 사업 자체가 이런 엔터 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엔터 산업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 카카오는 이제 사실 그냥 지주사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금융 플랫폼, 금융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라고 제가 매번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카카오뱅크도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중장기 관점으로 보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더 치솟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충분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일단 게임즈는 사실 게임 종목들은 사실 그때그때 나와서 기대감으로 오르기도 하지만 기대감에 못 미치면 또 빠지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등락이 좀 심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 상승을 보여서 이 75,000원 부근
7만에서 7만 5천 원 사이를 깨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오딘으로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올린 게 아니라 이미 오딘의 흥행으로 인해서 돈을 그만큼 벌어들여서 밸류적인 부분이 퀀텀 점프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장된 삼형제만 하더라도 시총 합산 100조가 넘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또 앞두고 있는 페이나 엔터나 이쪽까지 놓고 본다면, 야, 이제 진짜 카카오는 물론 지주사의 프리미엄을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밸류를 평가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 할인율을 커버할 수 있는 것 또한 뭐다? 자체적인 사업도 잘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톡비즈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도 매출이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카카오는 사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말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나 카카오 들고 있어라고 했을 때 카카오가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야 카카오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게 아니라 다양한 항목들이 정말 구석구석 좋은 이유들이 뭔지를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면서 참고하셔가지고 지인분들께 또 나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한번 내비쳐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앞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는 페이나 엔터 등등 다양한 기업들도 이렇게 이슈가 생기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은 저도 별도로 한번 또 추가적인 언급을 드려볼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최근에 보시면 시장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 좀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야 이거 빠진 거 2주 빼놓고 2주 올렸어요. 2주 빼고 2주 올려서 결국에는 하락하기 전 수준까지 다 거의 다 회복을 했고, 오히려 신고가를 지금 8포인트 678 8포인트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꽁으로다가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꽃길인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오다가 똥 밟은 거를 똥만 닦고 있는 거예요. 좀만 가면은 꽃길이고 세신 신고서 날랄라 하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앞두고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많은 또 포기와 이런 거를 막 고민 끝에 진짜 주식 때려치고 싶다. 더 이상 못하겠다.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돈 버는 승리한다. 이렇게 마냥 버티는 것도 좋지만 이상한 정보 들고 있어서 아직도 뭐 본전도 못 온 분들 있고, 지수가 지금 본전이 됐으면 여러분들 종목들도 못해도 10개 중에 절반 이상은 본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상승이 나오는 시장에서도 물론 모든 종목이 100% 상승은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여기서도 주도하는 것들은 있을 것이니까.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들 시장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는 시장을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락이 깊은 시장이 나왔을 때는 그 뒤에 우리가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판이 길이 열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VIP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너무나 열심히 편하게 수익을 좀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귀여운 이모티콘을 좀 보내주시면서 9월에는 꼭꼭 공부를 더 하고 영상은 지금도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고, 동아화성 한 종목으로 43만원, 한화 한 종목으로 10%대 170만원 수익, SK하이닉스 단타 3%, 태경BK 4.9%, 벌써 9월달만 해도 630만원이라는 수익을 챙기신 분이 계세요. 이거 뭐 리딩 비용을 40만원 받아가지고 이벤트 때 오셨을 때 22만원 아닙니까? 한 달에 22만원 꼴이잖아요. 두 달에 44만원이 한 달에 두 달에 44만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몇 배를 벌어 가시는 거예요. 3일 동안 하이닉스 보시면 한 종목으로도 이렇게 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을 진짜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그냥 꽁입니다. 꽁으로 그냥 들러붙어도 되는 거예요. 작년 2020년도 시장이 그랬잖아요. 뭘 사든 오르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단기적으로도 뭐 100%뭘 사든 100%다 오르는 시장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만 제가 추려드리고 지금 돈이 몰려있는 종목만 딱딱 집어드리면 그냥 꽁으로 돈을 벌고 시작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들을 좀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삼성엔지니어링도 10%대 익절하신 분 계시고, 태경BK 보시면 그죠? 오늘도 아직 지금 또 들고 있어요. 추가적인 상승 또 가능하니까. 영화금속 한 종목만 하더라도 뭐 80만 원대, 태경BK도 이렇게 4% 3%다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수장이 얘기하는 게 영업적인 것도 물론 곁들여 있지만 영업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영업으로만 보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영업 외적으로 같이 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까를 고민해 보시면은 뭔가 다 이유가 분명히 있다. 아시겠죠?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센터 12%대, 태경BK 다 그죠? 이거 보세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돈을 버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장이 주는 기회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무리하게 뛰어들어서는 안 돼요.
핵심적인 필요로 한 종목만 딱딱 알맹이들만 보유를 하시고 계좌를 좀 다이어트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는 전략이 다 있고 이미 회원님들께 말씀을 다 드렸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방향성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뒤처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단타수장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어떤 투자 트렌드에 절대 뒤처지지 않게 좀 도와드릴 테니까 제발 꼭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하단에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44만 원이에요. 명절이 껴있다고 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융통성 있게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